안녕하십니까. 예.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틀 동안 정신없이 바빴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했고, 근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만큼 정신없이 바빴는데, 예, 뭐 매우 뿌듯했습니다. 매우 뿌듯했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 이야기는 너무 오랜만에 했고요. 카페인 음료를 진짜 한 20개는 때려 부은 것 같아요. 지금 11시 51분이거든요. 5월 7일. 불면증 이야기는 전에도 자주 했으니까 그거 말고 가위 눌림하고 악몽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위는 저는 안 눌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술 끊고 나서 한 3년간은 좀 종종 눌렸고요. 그 다음에 그 3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안 눌리다가 저희 어머니 쓰러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1년간 총 한 1년 7, 8개월 정도는 가끔 뜨문뜨문 살짝, 아주 살짝, 세게는 아니고 살짝 눌렸는데, 가위 눌리면 보통 이제 피로가 쌓이고 수면 부족, 잠을 못 자는 경우 정말 많이 생기고요. 그냥 뭐 검색을 해서 얘기하면 수면 부족, 스트레스, 뭐 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뭐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력이 갔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간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다운돼서 다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잖아요. 그 만성 피로와 함께 가위 눌림, 그리고 이제 금단 증상으로 아직까지 음주를 지속하고 계시는 분, 폭음을 하고 숙취가 있으신 분들은 금단 증상으로, 손 떨리시는 분들은, 술 때문에 손 떨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위 눌림을 겪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이거 해결하려면, 이거는 정말 술 끊고 그냥 쭉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가위 눌림이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위 눌리는 게 싫으시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끊으세요. 끊고 한 3년 버텨보세요. 그거 확인하기 싫어가지고는 가위를 눌리시겠다는 거는 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요. 가위 눌리는 거는. 그리고 가위를 이제 엄청나게 자주 눌리다 보면은 푸는 법을 다들 아시잖아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니까 손가락 까딱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문제지. 그런데 보통 이제 가위 눌리기 전에 악몽으로 시작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악몽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악몽을 꾸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검색해보면 가위 눌리는 거랑 비슷해요.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약물 복용. 약물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악몽을 꿨고요. 꿈에 거의,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한 90%는 악몽이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술을 끊고 나서도 그냥 끊임없이 주로 악몽만 꿨어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 제가 느낄 때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내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실제로 아동학대와 가정불화와, 그리고 뭐 학교 생활에서의 학우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끼쳤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정말로 불만투성이 모든 게, 그리고 어른들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친구들에겐 당연히 어른들도 못 들어주는,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이해를 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덩어리가 뭉쳐져서 의식에 작용을 해서 악몽을 꾸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로 꾸던 게 악몽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자체가 그냥 너무 자동으로 저는 악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몽에 의해서 괴로워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솔직히 어릴 때 기준으로는 별다르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악몽을 꿨으니까 무슨 꿈이든 결론도 시작부터 좋지도 않고 결론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각몽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꿈을 조정할 수 있는 자각몽을 꿈에도 불구하고 악몽이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거의 기적적인,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피엔딩을 보고 끝이 아니라 왠지 좋게 끝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악몽의 원인은 제 생각의 구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어쨌거나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해석하고 이거 넘어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라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조건 그렇게 결정짓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의심스럽고 걱정되고 막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생각만큼이라도 일단 해피엔딩을 꿈꿔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생각을 정리할 때. 그렇다 보니 악몽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강해졌을 때부터 악몽이 저에게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악몽이 주는 고통도 과거와는 틀려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체력도 약하고 술 끊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랬을 때 꾸던 악몽들, 그리고 한창 음주 시에 꾸던 악몽들은 고통 그 자체 짜증이었죠. 그냥 짜증이었고, 술 마실 때 악몽들은 대부분 금단 증상과 함께 연결이 돼 있었고 항상 가위 눌림이 동반됐기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술을 끊고 나서의 악몽은 그나마 좀 가벼웠어요. 답답함이.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할까, 풀어지는 것들, 악몽을 꾸고 나서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받아들였어요. 악몽의 내용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조합돼서 꿈이 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종교와 연결시키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서 나왔던 것들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꿈을 꿔서 그게 기분이 나빴으면 그 꿈을 왜 꿨는지, 왜 그런 상황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해몽을 직접 하는 연습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샌가 꿈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인 게, 이 악몽들은 내 걱정들이 만들어냈구나 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은 꿈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그냥 틈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어쨌거나 의식은 생각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몸이 지배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필요한데 의식도 축 처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스트레스, 당연히 나에게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악몽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걱정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악몽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만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는 가위 눌림은 거의 없고, 악몽 같은 경우에는 악몽을 아예 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불쾌함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지경? 그 정도는 됐고, 그리고 악몽을 꾸는 빈도수도 점점 낮아졌는데, 그거는 결국 제가 이제 제가 겪는 일들에 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를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악몽을 꾸냐 안 꾸냐는 제가 직접 겪는 일인데, 제가 그 겪음으로써 제가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경험상으로는 그 악몽조차도 제가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악몽에 또 지배를 당할지도 모르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몽이나 가위나 막 이런 것들, 대부분 금단 증상을 겪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고통을 받으실 텐데, 결론적으로 술은 끊어야 그게 사라질 것이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술을 끊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악몽이나 가위 눌림이 계속 지속이 된다, 가끔가다든 언제든 뭐 자주든 어쨌거나 지속이 된다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생각 자체를 좀 비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처한 문제에 관해서 해결점을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었나 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최소한 제 경험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정신과 박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예, 제가 경험했던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참 단순히 술만 끊는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가벼워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는 거 힘들고요. 술 끊고 시간 지나고 오래 단주 기간이 되게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유혹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항상 누가 고통받으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고통을 받고 지내요. 누가 때리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겨내는 게 근데 저는 이 자체가 그냥 인생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느 정도 평탄하지는 못하더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즐겁게 그리고 꿈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악몽과 가위에 관해서 한번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아직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들이 들어와서 이제 더워도 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막 그런 때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좀 집구석을 청소를 하게 했는데 벽지는 언제 언제 해결할지 해결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 정말 장마철 전까지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자영업이나 뭐 직접 발로 뛰시는 분들은 좀 빠듯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장마철 대비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내용은 대충 여기까지 그냥 떠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도 찾아주셔서 시청해주시고 또 저한테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